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주식 1타 강사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 고금리 기조를 연준이 보다 장기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감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상당히 제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축소해주긴 했지만 아쉽게도 양대 시장은 모두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매매가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전략들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1타 강사님을 모시기 전에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그럼 오늘 저희를 도와주실 1타 강사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희 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강사님 오늘 시장이 하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속상하다 해야 할지 아니면 그래도 낙폭을 축소해줬으니 긍정적으로 봐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오늘장 분석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일단 오늘 바닥에서 몸통으로 키웠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해요. 일단 시장에서는 매파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금리가 우리가 이제 뉴스 언론 보도 보시면 여러분들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 미국의 4.5까지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2007년도 이후에 최고점을 지금 갱신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하고 우리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유가의 고공행진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시장을 자꾸 상방을 제한시키면서 하방 공격을 하게끔 만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표현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일단은 저점, 우리가 8월 달 저점이 2482, 오늘 저점이 2486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 8월 달 저점이 13,161포인트를 확인하고 어제 종가상으로는 13,200선에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둘 다 121선 언저리에서 멈췄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는 뭐가 이제 통하냐면요. 이제는 10월 5일 우리 목요일입니다. 추석 연휴를 지내고 나서 목요일이 기점이 1차적인 D-Day가 확인될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삼성전자 실적, 우리가 3분기 실적 모멘텀이 10월 5일 목요일 날 발표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71,000원, 2,000원까지만 가면은 다시 때려서 68,900원까지 밀렸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영업일수로 3일 남았습니다. 3일 남았기 때문에 이 3일 동안의 모멘텀에서 종합지수를 갭을 메꾸는 작업이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을 축소시키는 구간에서 다음 주 올 하수까지 2,500, 230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고 다음 순간은 2,550선, 거기에 갭이 하나 있습니다. 하락 갭이. 그래서 2,550선까지 파동이 나타난 이후에 거기를 돌파시켜주는 파동으로 연결되는지 안 연결되는지는 일단 10월 5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 모멘텀에 따라서 삼성전자 패턴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은 10월 5일 이후에 나타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 시장 전략들 한번 재정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우리 강사님과 실시간으로 시장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하반기 전략들 좀 탄탄하게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이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었던 하스탁 5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핫스탁5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렌시스 오늘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위더스 제약은 탈모 치료제 관련한 호재가 있었습니다. 힘을 받는 모습이었고 라이콤은 시가총액 1,000억 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힘을 받는 초전도체 관련한 종목이었죠. 서원이 있고요. 밥솥 관련주죠. PM풍년까지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는 종가도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핫스탁5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좀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이렌시스, 위더스 제약, 서원, PM풍년은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라이콤은 11% 넘는 시세를 보이면서 오늘 이렇게 종가 형성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는 장중에 또 어떤 주가 흐름이었는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렌시스 살펴볼 텐데 두산 로보틱스가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도 흥행을 거두게 되자 이렌시스에도 이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죠. 상한가까지 직행하는 모습이었고요.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위더스 제약은 먹는 치료제가 아닌 주사제로 된 이 탈모 치료제 대량 생산에 본격 준비에 나선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은 라이콤 살펴볼 텐데 라이콤이 자체 개발한 증폭기를 미국 업체에 샘플 공급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에 오늘장에서 또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11% 넘는 시세 보이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초전도체 테마 종목들이 급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의견에 무게가 쏠리고는 있지만 종목들 사이에서는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서원이 오늘장에서 또 상한가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PM풍년 볼 텐데 하락 하루 만에 굉장한 시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정치 테마주들 사이에서 희비가 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오늘 정치 테마주들의 또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한가 마감을 보였고요. 계속해서는 한 종목씩 우리 강사님과 함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핫스탁5 종목들 나와 있는데 오늘은 상한가 마감 보인 종목도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선 순서대로 쭉 내려오죠. 순서대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렌시스 먼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 소식에 힘을 좀 받는 모습이었는데 이렌시스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최근에 고가 놀이를 하다가 로봇 관련주 종목들이 조금 안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한 주 동안은. 네. 근데 이제 오늘 그 두산 로보틱스의 그 공모 청약이 이제 흥행을 이루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부티나게 또 상승 파동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감속기입니다. 감속기로서 삼성전자의 거의 90% 물량을 납품업체로 선정해가지고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이렌시스 같은 종목은 지금 오늘 신고가를 이뤘어요. 최근 신고가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차트를 잠깐 보신다 하면요. 지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장대 양봉을 그리는 구조가 이제 기준봉이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여기 지금 6월 달에도 기준봉을 하나 그려놓고 의도적으로 개인들 물량을 터는 작업을 거쳤어요. 그리고 윗골이 만든 장대 양봉을 9월 초에 만들어 놓고 이 저점을 뚫지 않고 다시 한번 상방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그 눌림 구조가 한 주 동안의 눌림 구조가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지금 그 9월 초에 거의 4,300~4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3,000원 초반대까지 지금 눌림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눌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보통 보면은 세력주, 우리가 급등주 패턴을 보시면 이 저점 대비 위로 올라가는 파동에 중심가 언저리 이 구간까지는 거의 눌림 구조가 나오면 반등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이 중심가가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세요. 추세선 라인을. 그어보면요. 앞전 그 6월 달에 장대 양봉을 그렸던 거기에 고가 부분이 지금 딱 명확히 이쪽 부분에 딱 라인을 그리면 이쪽의 라인에서 지지력이 확인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모든 그 로봇 관련들이 조금이라도 그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이제 상승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종목 같은 좀 세력성 종목으로서 이 종목은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갔는데요. 일단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일 월요일 시장 열리면은 일단 갭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이제 추격 매수보다는 분명 이건 신고가 놀이를 했기 때문에 한번 흔드는 작업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여기서 흔드는 작업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4,000원대가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가 파동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은 다음 날 추격 매수하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2, 3일 동안 눌린 구조가 어디에서 지지받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때 살포시 발을 담그는 구조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이후에 지지 라인을 체크하신 이후에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볼 텐데 위더스 제약입니다. 강사님, 혹시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네. 예전부터 탈모의 고민은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강사님도 갖고 있나요? 그렇죠. 이 예. 종목이 또 탈모 치료제 관련한 호재가 있더라고요. 예, 자, 예. 이 종목도 분석 도와주시죠. 이제 보통 먹는 약을 대체적으로 탈모 치료제로 약을 많이 먹는 성인들도 많거든요. 뭐 성인들뿐만 아니라 요즘은 청소년들도 탈모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먹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하게 세계 최초로 또 주사제를 또 개발을 했다. 그러면은 세계 최초잖아요, 뭐든지. 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유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바닥권에서 춤을 추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네. 종목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판단 기준을 어디에다 두냐면요. 저는 항상 하락 기준이 어디에서 하락이 이루어졌냐를 딱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서부터 하락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어디서부터 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구조, 어디서부터 하락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이 기준, 우리가 작년 10월 달부터 12월 달 기준을 보시면 이 고가놀이라는 게 장대 양봉을 그려놓고 대량 거래 터뜨려 놓고 하락시킬 때는 거래가 없다. 그리고 한 번 더 2차 파동을 만든 뒤에 하락시킬 때는 또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12월 달에도 종가 고가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만들어 놓고 하단을 보면 장대 양봉 거래량을 대량 거래에 터뜨리고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이건 여기서 1차적인 매집을 한번 통했다가 의도적으로 개인들 물량을 다 앗아가기 위해서 하락 각도를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 파동 자체가 보면 여기서부터 8월 달 봅시다. 8월 달. 8월 달 보면요. 자꾸 여기서 박스 구간에서 춤을 춥니다. 윗꼬리 만들어 놓고 거리 없이 하락시키고 또 윗꼬리 만들어 놓고 거리 없이 하락시키고 그리고 현재 여기 구간에서는 수렴 구간에서 하단, 이 박스 하단을 붕괴시키지 않고 2평 21선을 기준으로 타고 가는 파동이에요. 그러면 전날에 윗꼬리를 먼저 그렸습니다. 윗꼬리. 이미 한번 위로 물량 테스트를 했다는 거겠죠. 윗꼬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했고 이제 오늘 같은 날 이미 재료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세력들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구간에서 이미 얘들은 작업을 해놨습니다. 언제쯤 이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판단 기준을 거기다 뒀다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상한가까지 말아 올렸는데 지금 현재 상한가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이 상한가의 위치가 지금 현재 앞전 여기 부분입니다. 12월 달 부근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위치상으로는 이제는 월요일 날 갭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갭으로 나오는데 이게 11,000원대에서 갭이 나오든지 2,000원 사이에서 갭이 나오든지 갭이 나왔을 경우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얼마의 눌린 구조에서 지지가 확인되면은 전략을 짤 수 있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기 라인 지금 여기가 1,25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가가 9,900원이에요. 그럼 눌린 구조에서 12,000원대, 11,000원대 여기 9,900원하고 1,200원대의 눌린 구조. 이제 앞전 고가가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바뀌는 구간이 다음 주 올, 하, 수 눌림 파동이 나왔을 경우 지지력이 확인된다고 하면은 이건 N자 파동으로 어디까지 가냐? 2022년 1월 달의 고가를 한번 회복하기 위한 작업이 한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현재 살아 움직이면서 숨을 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이 아직 살아 숨쉬면서 숨을 쉬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이런 종목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이콤입니다. 자체 개발한 이 광증폭기 미국 업체 샘플 공급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이 5G, 6G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힘을 계속해서 받을 여력이 있을까요?
여력보다는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 이제 차기 주도주, 네. 이제 2차 전지 쪽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네. 보통 이제 유성 통신망, 5G, 6G 이쪽 계통으로 세력들이 이동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스타링크가 우리나라에 출발합니다. 이제 SK텔레콤하고 제휴를 맺어서 스타링크 유성 통신망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자율주행도 실행하고 인프라를 깔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래서 최근 보면 5G, 6G 종목들이 계속해서 거래량을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계속 흔드는 파동 속에서 상방을 유지시키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럼 나이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성입니다. 우리가 유성하면 나이콤도 있고 AP 유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종목 다 지금 현재 패턴을 보면은 현재는 나이콤 같은 경우는 2,000원대 가격이 여기 차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2,000원대에서 오늘 4,000원대까지 꼬리로 한번 흔들어 놨어요. 그럼 오늘 왜 꼬리를 흔들었을까요? 혹시 아시겠습니까? 꼬리로 왜 저렇게 흔들어 놨을까요? 꼬리로? 아, 저요? 예. 아, 네. 죄송합니다. 다시 예, 한번. 예. 네. 꼬리로 흔들었다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금년 5월달, 6월달 고가를 찍었어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위더스 제약하고 저기 차트를 그대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전의 과거 역사라는 것은 파동을 줬을 때의 고가.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 5월 달과 6월 달에 고점을 갱신했는데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안 나와요. 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것은 종가는 이 시점에서 고가를 만들어 놓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것은 매집이 끝났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물량 다 털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4,000원짜리가 2,000원 반토막 나는 거 아니에요. 계좌를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을 샀다? 그러면 500만 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털어야 돼 말아야 돼 더 하락할 것 같고 공포감을 조성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장대봉을 키워놓고 이 장대봉의 시가를 기준으로 21선 지지받으면서 타고 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아 숨쉬어도 엄청 잘 살아 숨쉬어요. 이제는 파닥파닥 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면 그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요. 지금 앞전에 6월달, 5월달, 6월달에 이 고가 부근을 한번 새로운 가격 구조를 한 번 더 올리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합니다. 지금 현재는 조종파기 때문에 눌림 구조가 만들어야겠죠. 2,000원이 4,000원까지 왔으니까 지그재그. 그러니까 세력들은요. 기본적으로 파동을 탑니다. 양봉 하나 그려놓고 눌림이 이 양봉의 시가까지 눌리고 또 여기서 양봉 하나 돌려놓고 눌림이 시가까지 또 누르고 또 양봉 그려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가까지 눌렀다가 또 한 번 작업을 해서 4,000원을 도입할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은 일단은 미래 먹거리가 충분한 종목입니다. 유성 통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망 그 부자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면은 나이콤, AP유성, 우리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 항공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군들로 우리가 하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아마 금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대세적으로 상방이 강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눌림 구조를 잘 이용해서 전략을 짜신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수익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합니다. 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 잘 공략한다면 4,000원 이상을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종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들어볼 텐데 이 LK99가 상온 초전도체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우세한 가운데 예. 초전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급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서원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좀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예.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서운 같은 경우는 초전대, 철강 이게 다 들어갑니다. 보통 보면 이 종목도 그러니까 차트는 다 개별주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다 개별주라고 볼 수 있어요. 제약주도 다 따로 놓이잖아요. 네. 서로 간에 이벤트가 있는 종목들은 제약주도 다 올라가는데 이벤트가 없는 종목들은 그냥 거기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춤만 추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 소음 같은 종목은 제가 지금 현재 차트를 보여주고 차트를 설명해 주는 기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차트를 조금 펴서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여기까지 올린 거래량을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차트를 주말에 그 시간 되시면 열어놓고요. 그리고 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앞전 거래량보다는 축소됐어요.
그리고 눌림 구조가 여기서 작은 음봉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축소되고, 그리고 상한가 언저리까지 두 개의 양봉이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락 각도가 만들어지는데 거래량은 더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양봉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은 늘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초전도체의 실망, 그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 쏟아졌죠. 그리고 이제 121선 이평선이 다 몰리게끔 만들어놨습니다. 밀집. 그러니까 이평선은 밀집이 돼 있으면 확산하게 돼 있어요. 확산돼 있으면 다시 밀집되게끔 하락파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는 재료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냥 단기적으로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냐는 판단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월요일 날 얘도 갭상이 나오면 추격 매수하는 자리보다는 오히려 한번 뒤로 물러서서 눌림 구조를 설정해서 눌림 전략을 펼쳐야지 절대 추격 매수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뭐 어떤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힘을 받았다라기보다는 낙폭이 과도하게 나온 만큼 기술적 반등을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PM 풍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볼 텐데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급등락을 좀 보였습니다. 희비가 엇갈렸는데 PM 풍년 같은 경우는 오늘 8,800원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 종목은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요. 네. 다음 날 추격 매수하면은 잘못하면은 골로 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PM 풍년하면은 밥솥입니다. 밥솥도 그쵸. 같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오늘 상한가 간 이유는 정치 관련주로 해서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어차피 이런 그러니까 복합적인 테마를 갖고 있는 종목은 때린다게도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추석 되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또 엄청 또 올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치 관련주로 다시 한번 하락세가 나타난다게도 중국의 유커들이 놀러 와서 밥솥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후쿠 압력밥솥이나 부방 또 이거 PM 풍년 밥솥 제품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이 종목도 이제 앞을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눌림 매수를 치고 한다고 하면은 결코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면서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또 추시 청산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충분한 가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이렇게 하스탁5 종목들 세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성경이 1타 강사님께서 또 어떤 1타 강의를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강의에 뭐 2탄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주제일까요? 또 다른 전략이죠. 오, 또 다른 전략. 실전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렇죠. 주제가 어떤 주제일까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쉽게 가려고 합니다. 이제 배우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그냥 군중 심리로 따라붙고 수익만 내면 어떻게 보면 장땡이다. 이런 식이지. 좀 뭔가 그 고민을 하지 않고 고민을 해가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걸 하기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요. 배워야 뭔가를 알고 가야 이런 시장일수록 더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려고는 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좀 게으르다. 좋게 말하면은 그냥 편한 게 좋다. 쉽게 가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2000년도 초반 시장, 우리가 팬데믹 시장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지금도 주린이 분들의 머릿속에는 그때는 돈만 넣으면 그냥 올라갔잖아요. 종합지수가 1300선까지, 1400선까지 내려왔다가 그냥 3300까지 올라가는 구조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예전에 과거 시절로 돌아왔어요. 모르면은 깨지게 돼 있어요. 모르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 종목이 괜찮다 했는데 왜? 이유를 알고 매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괜찮은데? 기술적으로는 뭐가 틀리는데? 그걸 알고 매매하는 분들하고 그걸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마구잡이로 사는 거하고는요. 손절매 기준이 틀려져요. 여기서는 손절매 쳐야 되는데 그냥 끌려 내려가 버리면은 그게 1년, 2년 고생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더 올라가면 다행인데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그 종목은 계속 낙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매매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뭔가 느끼는 바나 아니면 실전 경험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면은
좀 뭔가 하나는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일단 기준봉의 생성 이후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준봉 매매 기법은 있습니다. 이제 기준봉의 패턴이 제가 기본적으로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네 가지 패턴에 그 네 가지 패턴 속에서 하락 각도가 유지되는데 보통 기준봉이 생성되면은 우리가 이 기준봉이 여기 이제 이게 기준봉입니다. 모든 세력 패턴은 기준봉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봉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이런 캔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절대 상승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세력주 보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0원짜리가 5,000원 간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도 기준봉 없이는 2,000원짜리가 5,000원대까지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봉의 한 실내는 이 패턴은 기준봉이 완성 후에 다음 날 눌림 구조, 음봉, 양봉, 음봉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면서요. 마지막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이 도지 패턴이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하락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도지라는 것은 매도와 매수세의 싸움에서 종가는 시가에서 마무리되기 때문에 도지 패턴이 만들어지거든요. 위아래 올라가면 때리고 내려가니까 받치고 하니까 꼬리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위아래로. 그리고 도지 패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 추세 전환 포인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다음 패턴 한번 볼게요. 다음 패턴을 보시면요. 네. 이 패턴은 기본적으로 같은 패턴 속에서요. 매집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기준봉이 여기 기준봉이라 써졌죠. 이건 기준봉은 이제 보통 이 캔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봉이라고 표명하는데 눌림 코스가 만들어지면서 밑골이 달린 양봉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도지형, 그러니까 하락각도 속에서는요. 기준봉 완성 이후에 하락각도 속에서는 이런 도지형이 만들어지면은 이제 여기서 하락각이 끝나고 추세를 전환시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봉 생성 후에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과정 중에 도지 캔들이 발생되면 상승 시그널로 다시 돌리겠다는 의미가 좀 더 강해진다. 보통 기준봉 완성 후에 제가 이제 실전 예를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패턴이라는 것은 여기 라이콤, 아까 라이콤 보셨죠? 네. 라이콤, 유성통신, 교회적 우리가 보면 여기 장대 양봉이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조를 보면요. 예습도 하고 있어요. 예, 계속 보면 볼수록 좋은 겁니다. 이 자료는. 여기서 보면요. 네. 장대 양봉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가 들어가고 제가 방금 패턴을 보여드렸죠. 여기서 눌림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하락 각도에서 도지 패턴이 2개가 완성됩니다. 양봉 패턴으로. 음봉도 괜찮습니다. 음봉 도지도 괜찮고 양봉 도지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아래 하단에서 이 기준봉에 여기 기준봉에 보시면 여기 기준봉에 이 하락 각도 속에서 여기 시가 부분, 이 기준봉의 시가 저가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지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아래에서 이평선이 어떤 이평선이 받쳐주는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도 체크한다고 하면은 100주 매매할 거 200주까지 늘려서 매매할 수 있는 구조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도지가 3개의 도지가 완성되고 21선 이평을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윗꼬리로 만들면서 다음 날 장대봉을 띄워버렸죠. 우리가 아까 유도스 제약 보면 전일에 윗골이 도지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유도스 제약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나이콤도 마찬가지고요. 전일에 윗골이 패턴을 만들어주고 다음 날 장대봉으로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패턴 속에서 눌림 패턴이 또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락 쪽에서 여기 도지 패턴에 기준봉 시가 부분에서 보시면 여기 시가는 여기 부분입니다. 여기 얘 기준봉이기 때문에 얘 시가, 이 기준봉의 시가 부분하고 라인을 딱 연결하면 이 녹색이 61선입니다. 61선이기 때문에 저기에 지지력을 받고 또 한 번에 여기 보시면 장대봉을 또 만듭니다.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우리 앵커님 딱 보시면은 네. 이 기준이 이 세력은 이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전략을 예. 가지고 운영하냐고요? 제가 힌트만 하나 드릴게요. 네. 이평선. 오. 네. 네. 엄청난 이평선을 예, 힌트를 네. 드렸는데 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평선입니까? 어, 기본적으로? 네, 힌트가 예. 오지 않았네요. 다시 오지 힌트, 않았어요? 추가 힌트 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아셨죠? 이 파란색, 짙은 파란색, 이게 21선입니다. 네. 이 21선의 기준으로 이 세력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준점을. 21선 지지받고 장대봉, 여기서도 내려왔는데 21선 붕괴되지 않고 장대봉. 그러면 이 세력은 기본적으로 리듬을 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눌린 구조 속에서 N자 파동, 이 시가를 기준으로 깨지 않고, 이 기준봉의 시가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장대봉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이 기준봉의 기준으로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 종가, 시가 부분에서 지지받고 또 한 번의 장대봉을 또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두 가지가 딱 판단이 딱 기준이 세죠. 우리가 21선 기준하고 기준봉의 시가 부분이 결합되면서 저 종목은 저 세력들이 저런 쪽으로 리듬을 타면서 움직이는 파동 속에서 연결된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이해되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을 보시면 네. 이 종목을 볼게요. 보통 파동이라는 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파동 속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기준봉이 하나 딱 나왔어요. 이쪽 부분에서 기준봉이 하나 이 8월 달에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대롱대롱 아까 기억나신다겠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대롱대롱이라는 표현은 네.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 기준봉 위에서 대롱대롱 파동이 나타난 겁니다. 대롱대롱 위에서 기준봉을 기준으로 위에서 대롱대롱. 네. 그럼 대롱대롱을 기준으로 위에서 대롱대롱 밀리는데 얘 기준은 여기서 올렸다가 대롱대롱 하는데 내려오면서 이쪽 부분에 양봉 도지형이 여기서 두 개가 또 나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러면 얘 기준으로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녹색이 20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1선, 이평선으로. 그러면 21선을 기준으로 눌린 구조 속에서 도지형 패턴이 만들어면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또 띄웠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까보다는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해를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 잘못이군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패턴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패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두 가지 패턴을 가지고 왔나? 네. 아, 그렇나요? 그럼 그러면은- 예시는 다음에 마저 보는 걸로 할까요? 예, 이건 다음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알려드릴 건 많은데 아, 그쵸. 교육 시간이 좀 짧으니까요. 네. 바로 진행할게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패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패턴은 세력선 패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기준봉을 기준으로 눌린 구조가 만들어졌을 때 기준봉의 시가 부분 지지받고 도지형이 생기고 바로 N자 파동으로 나오듯이 이 패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패턴 중에서 제가 네 가지 패턴을 보여드릴 건데 이 두 가지 패턴에서 지금 현재 이쪽 패턴 같은 경우는요. 눌림 구조가 만들어져요. 기준봉이 완성되고 눌림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요. 음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펼치시면 안 돼요. 도지가 아닌 이상은. 다음 날 캔들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날 캔들날 양봉이 나오면은 매수해도 됩니다. 다음 날. 근데 다음 날 아침부터 시가를 고가지키고 오히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리막길 이러면 시가보다 낮으니까 음봉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면 이 종목은 이런 종목은 건들면 안 되는 거고 양봉이 탄생했는데 이 기준봉에 중심가에서 지지받고 양봉이 탄생하면 얘는 N자 파동으로 시간 가치상 빨리 더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여력이 좀 더 강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기준봉이 완성 후에 여기 3분의 1 수준, 현재 이 기준봉이 3분의 1 수준에서 지지받고 N자 파동으로 다시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음봉 때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음 날 확인하고 양봉 때 특히 도지가 발생하면 더 확률이 더 크고 양봉 때 매수를 잡아야 확률이 리스크는 조금 더 줄어들고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패턴을 보시면 이 네 가지 패턴인데 이 두 가지 패턴은요. 기준봉이 한 번은 또 완성됐어요. 여기서 이 기준봉은 일반 개인들이 만드는 기준봉이 아닙니다. 보통 기준봉이라는 것은
이전 거래량 대비 1000% 이상이 터집니다. 이전에 100만 주만 계속해서 연일 일주일, 2주일 100만 주만 터졌다 하면 이 기준봉이 나타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15%, 20%, 25% 이렇게 터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래량 자체도 100만 주에서 1000%, 1000만 주, 2000만 주, 3000만 주 이상으로 터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가는 고가 형태로 나타나는 패턴이고 그리고 거래대금도 늘 거 아닙니까? 100만 주 터지는 거래량에서는 거래대금도 100억이 터졌다고 하면은 1000만 주 거래량에서 거래대금은 1000억이 터졌다는 거겠죠. 그러면 1000억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세력인 1000억대의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눌림 구조 속에서 그 자금을 지키기 위해서 또 N자 파동으로 상방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좀 더 강한데 아무 자리나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봐서 이 패턴 속, 이 네 가지 패턴에서 음봉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 중심가를 깼다. 그러면 양봉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매수를 잠깐 멈췄다가 다음 날 양봉이 탄생하거나 여기서 도지가 띡 하고 도지가 탄생했으면은 그때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패턴 보면 여기서는 또 기준봉이 또 완성되는데 아까 라이콤이나 우리가 유더스제약이나 이런 종목들 보셨죠? 기준봉이 탄생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다음 날 이 시가가 지지받 기준봉의 저가죠. 시가니까 시가 저가가 지지받고 다음 날 양봉이 띡 나오거나 도지가 딱 나타났다. 특히 양봉 도지가 나타났으면 조금 더 확률이 세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N자 파동으로 다시 고가 형태로 만드는 파동은 여기 고가까지만 올려도요. 기본 30%입니다. 이 시가에서. 그럼 이런 종목들만 골라내서 매매 전략을 조금이라도 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오늘 학습을 통했으니까 경험치를 쌓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또 달라지는 또 전략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또 조건이 따라갑니다. 조건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올라간 종목은 쳐다볼 이유 없다 봅니다. 이미 올라간 종목은 뭐 1000원짜리가 3000원, 4000원 올라갔는데 그건 선수 영역이에요. 내가 손절매를 어디 기준이 없이 손절매를 칠 수 없는 그런 전략이다 하면은 이런 1000원짜리가 3000원, 4000원 올라간 종목에서 눌림 구조를 잘못 치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은 2000원까지 다시 1000원까지 다시 빠질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바닥에서 출발하는 장대 양봉은 추세를 전환시킨다. 그래서 장대 양봉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실전 연습, 한 주두가 됐든 10주가 됐든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처음부터 1000주, 2000주 매매하는 것보다는 한 주, 10주씩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승률과 확률을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매수 급소 찾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네 가지 패턴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앞전에는 꼬리 변동성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에 따라서 그 종목이 장대 양봉을 그렸는지 유더스제약처럼 우리가 탈모 주사기를 액을 만들어서 그게 세계 최초다. 그럼 연속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눌림 구조 치고 또 올라가고 눌림 구조 치고 또 올라가고 그런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이슈다 하면은 충분히 노려볼 만한 종목이겠죠. 그럼 여기 종목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집중한 내용. 이 집중한 내용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여기에 종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대량 거래 장대 양봉, 거래량 1000%, 평균 상승률의 3배 이상, 거래대금 500, 시가 대비 12% 이상, 핫 이슈의 부가 종합적으로 딱 설정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실전이라는 것은 그냥 매매 전략을 짜는 것보다요. KMW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금요일 시장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공개적으로 이 종목을 추천한 종목인데 제시한 종목인데요. KMW는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인데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종목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금까지 설명해 드린 거 장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장대 양봉을 만든 다음 날 시가 고가 잡히고 음봉을 만들었어요. 근데 음봉을 만들었는데 눌림이 여기 보세요. 눌림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이 눌림, 여기 종가, 이 종가 부분에서 이 눌렸을 때 붕괴되지 않고 계속해서 3일째 지지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쭉 이 수평선을 이 종가 기준으로 수평선을 쫙 그어보세요. 끄면은 저기에 저항대가 이제 여기서는 지지대가 선정된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여기서 3일째 지지받고 장대 양봉을 확 상한가를 만들어버린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눌림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추가적인 상승세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종목은 대세를 타고 갈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으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종목도 보세요. 고가놀이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보통 보면 상승세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고 여기 상한가에 종가 붕괴 안 됐죠. 그리고 또 상한가를 쳤어요. 그럼 3,000원짜리 주식이 7,000원까지 올랐습니다. 100% 올라왔죠. 그래서 너무 올라간 종목은 손수영이기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 하지 마시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 구조를 치긴 쳐야 되는데 어디서 쳐야 되냐? 단타도 좋다. 그럼 양봉도지가 어디 시점에서 나오는지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양봉도지가. 그럼 눌림 구조 속에서 양봉도지가 여기 4,500원, 4,700원쯤 나왔는데 5,500원까지 반등을 한번 드실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한번 빠져나왔다가 다시 음봉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여기서 양봉도지가 또 한 번. 그러면 그 아래에 뭐가 있냐? 121선 이평선이 지지면서 양봉도지가 만들어지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N자 파동으로 뭐 여기 7,000원까지 드셔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짧게 단타 이런 종목에서 10% 정도만 전략을 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률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패턴을 한 번이라도 더 자세하게 익혀보셔야 됩니다. 자꾸 경험치를 쌓다 보면요. 이런 종목의 특성도 알게 되고 어떤 이평선이 주요 이평선 지지받고 올라가는지의 여력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로. 주린이의 대표로서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종목 위주로 매매 전략 짜서 저기 수익률표 한번 제출 한번 하십시오. 아셨죠? 예.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알찬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강의 듣다가 나도 함께 덩달아 좀 뜨끔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한 번으로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는 좀 한계가 있겠죠.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우리 강사님과 소통하시면서 시장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독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강사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일타 강사님, 우리 성경희 강사님께서 콕 집어오신 일타 주식은 또 어떤 종목일지 큰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일타 주식은 KMW입니다. 5G 모멘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 톡방 안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일타 주식 공개가 됐는데요. 네. 재방송인 줄 알았습니다. 분명 지난주에도 이 종목이 일타 주식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어찌 된 사유에서 또 한 번 공약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지난주 일타 주식으로 공개된 이후에 사실 저희가 32% 넘는 상승을 확인을 했거든요.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번 더 공약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일타 강사를 하면서 교육을 시켜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그 교육대로 이 종목에다 끼워 넣어보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에다. 활용을. 예. 그러면 이 종목에다 끼워 넣었을 때 이 파동이 어떤 파동으로 이어서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럼 이제 KMW 하면은 어떤 종목 섹터죠? 5G 그렇죠. 섹터에 5G. 5G 섹터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KMW는 5G 섹터인데 우리가 그 인프라 우리가 미국 쪽 전국망을 초고속 인터넷망을 깐다고 55조 투자를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스타링크가 11월 달인가 우리 한국의 시장에 들어옵니다. SK텔레콤하고 저희를 맺어가지고요. 그러면은 유성통신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아직 인프라 자체는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율주행과 완전한 로봇 시대가 열리고 완전한 스마트 시티 시대가 열린다면요. 열리기까지는 인프라를 전국망을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5G, 6G 유성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KMW나 오이솔루션,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군들, 5G 관련주 종목들 이제
보통 KMW 같은 경우는 8만 원, 9만 원대에서 이번 하락파가 완성되면서 만 원대까지 빠져버렸습니다.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오늘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 주력주라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현재 보면 하락 각도가 엄청난 하락 각도가 강했어요. 그 2년 동안 하락 각도가 강했는데 지금 이평선의 패턴을 보세요. 이제 21선이 61선까지 돌파시키려는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고요. 이제 차츰차츰 정배열로 이적을 줄여가면서 돌리는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다음 파동에서 눌림 파동이 나오는데 이 장대 양봉의 고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지지력이 나왔기 때문에 4일 전에 상한가가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도 마찬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계속해서 단타 감각도 유지가 되는 종목이에요. 오늘도 13,500원, 600원대 다시 종가는 14,000원까지 맞춰놨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제가 아까 교육시킨 대로 그대로 갖다 붙인다고 하면은 대략 어디서 매매 전략을 짜면은 잘했다는 소리가 들을까요? 도지 캔들 나온 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뭐 그것도 교육 받았으니까 그대로 써먹으시네. 저한테 받아치시네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했어요. 예,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그 구조를 만든 거하고 똑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도 보통 보면은 저항대가 지지로 바뀌는지 지지대가 저항대로 바뀌는지를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만 원대, 1,500원에서 17,350원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7,000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러면 7,000원의 반 정도, 7,000원대 반, 3,500원 정도 여기서 마이너스 시킨다고 하면요. 13,500원 전후가 됩니다. 이 상승폭의 중심 가격. 그리고 앞전 고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 고가 부분이 지지가 아니라, 저항이 아니라 지지대로 진짜 확인되는지 여부를 통해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 한 지금 3일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거쳤죠. 그러면 다음 주 올하 부분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여기서 지지력이 확인되면서 수렴 구간 걸치면 거기서 만에 하나 도지가 나오든지 양봉 하나만 그려준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파동은 이 종목은 2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축소시키면서 전략을 한번 짜보면 좋겠냐. 그럼 이건 톡방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이 종목으로 나도 한번 통신주, 이번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2,000원 가격대가 거의 4,000~5,0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버리지가 틀리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자체가.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주원 반도체 관련주 종목은 30%씩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삼성전자 매매 전략을 짜지 마시라는 겁니다. 차라리 주변 반도체 관련주들은 삼성전자 레버리지 대비 1,000만 원 가치 투입했을 때 다른 주변 반도체주는 30%, 40%, 50%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통신주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KMW는 우량주입니다. 대장주고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기 때문에 레버리지는 틀려요. 대신 낙폭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현재 패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승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타 주식에 대해서도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어떤 자리에서 공략을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만나볼 테니까요. 큰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배트맨 일부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청약 증거금 33조 원이 몰렸다라고 하죠. 올 IPO 최대 금액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이 같은 소식에 로봇주들도 기대감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기준봉 눌림목 상황에서 유용한 매매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매매 실전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1타 주식은 KMW였습니다.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전략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성경희 강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